안녕하세요. 친절한 손마다입니다. 오늘은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창업을 하시기 전에 이 영상을 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준비했고요. 어떤 게 성공 창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매장에 손님이 끊이질 않아서 앉을 자리가 없거나 아니면 막 가맹점이 1호점, 2호점, 10호점, 100호점 막 이렇게 늘어나는 거, 이런 게 성공 창업일까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게 성공 창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창업 상담을 참 많이 해드렸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창업을 하시려는 이유들이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이야기해 드리려고요. 먼저 길사장과 제가 창업을 했던 이유는 생계가 목적이었어요. 길사장이 다니던 회사에서 인원을 감축을 해야 돼서 퇴사를 해야 됐거든요.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찾다가 남편 친구가 통닭집을 하고 있어서 그럼 통닭집이라도 한번 해보자 싶어서 정말 생계형으로 창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열심히만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매출을 조금 더 올릴까? 어떻게 하면 손님들이 더 좋아하실까? 이것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목적 없이 그냥 방법론만 계속 찾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장사했는 21년 중에서 카페를 운영했는 기간이 이제 15년으로 가장 길잖아요. 그러니까 카페 창업에 대한 상담이 한 거의 90%? 8, 9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이렇게 좀 비슷했던 사례들이 좀 있었어요. 카페 창업은 자아 실현을 많이 꿈꾸시더라고요. 언젠가 한번 꼭 카페를 해보고 싶었다. 카페에 대한 로망 모두 있으시죠? 상당히 많은 비율로 창업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분들은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일 할래, 잘하는 일 할래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 고민의 결과로 그럼 좋아하는 일을 해보자 이래서 카페 창업을 많이 생각을 하셨는가 봐요. 그리고 주업보다는 부업으로 이 카페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남편분이 고정적인 수입 활동을 하고 계시면 이제 아내분이 아이들도 어느 정도 키웠으니까 사회 활동을 하고 싶은데 경력이 단절돼서 취업은 어렵고 그러면은 조그만하게 카페라도 운영을 해볼까 이런 식으로 생활비에 조금만 보탬이 되는 그 정도의 수입을 기대하면서 창업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또 많은 비중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 이제 성인이 돼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자녀들한테 카페를 하나 열어주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어디 가서 직장 생활 하면서 그 구박받고 스트레스 받느니 스스로의 사업을 하도록 기틀을 마련해 주시겠다고 든든한 부모님도 많으시더라고요. 살짝 부럽기도 하면서 자녀에게 그게 과연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희가 창업 상담이 오면 거의 그냥 어느 정도 설득선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창업을 하시는 게 꼭 맞겠는가? 이제 질문을 몇 가지를 계속 던지면서 꼭 창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답을 스스로 찾도록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꼭 창업을 하셔야 된다면 그게 꼭 커피인가? 네, 그것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렸어요. 그래서 상담을 뭐 100번 했다면 저희를 통해서 창업을 하신 건 2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랬나 몰라요. 오는 돈을 뭐 다 돌려보냈다라고 해야 되나? 창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권유해 드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런 분들은 하시지 마시라 라고 했던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건물주세요. 내가 요번에 건물을 하나 지었는데 내가 건물을 하나 갖고 있는데 1층에서 그냥 카페나 해볼까 이런 생각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 점포에 괜찮은 아이템과 괜찮은 컨셉을 집어넣어서 월세 수입보다 더 많은 그런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면 뭐 창업을 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그런 마인드보다는 뭐 장사하면 월세 받는 것보단 더 벌지 않겠어? 이렇게 되게 가벼운 생각들이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좀 헝그리 정신이 없고 이 절실함이 없기 때문에 성공 창업으로 가기에는 조금 거리감이 있어서 그런 분들하고 상담을 해보면서는 그냥 월세를 받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린다라고 이렇게 설득을 많이 드렸었어요. 그리고 대출을 50% 이상, 60% 이상을 한 창업은 저희가 좀 말려드렸어요. 자기 자본이 너무 작은 상태에서 대출이 큰 비중으로 이렇게 창업을 하시면 장사가 잘 돼주면 조금 다행이긴 하지만 카페는 알려지는 시간, 처음에 손님이 발길을 닿기까지 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다른 창업에 비해서 창업 비용이 좀 많이 들어요. 이게 뭐 연령대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컨설팅 하는 내용도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커피 장비도 생각보다 고가이고, 그리고 분위기도 그렇게 대충 해놓을 수가 없잖아요. 인테리어를 자기가 센스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저렴하게 창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좀 괜찮은 인테리어를 해야 되니까 이 창업 자금이 조금 많이 드는데, 그게 대부분이 대출로 이루어진다면 내가 안정적인 수익을 올려서 생활이 되기까지 그 기간 동안 너무 힘들으세요. 스트레스도 정말 많이 받으시고, 그렇게 힘들어 하다 보면 손님한테 더 잘하지 못하세요. 이게 얼마를 투자한 카페이고 내가 몇 시간을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오늘 매출이 이거밖에 안 된단 말이야,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조바심이 나는데 이게 묘하게 손님들한테 전달이 돼요. 그리고 커피가 객단가가 되게 낮잖아요. 브런치나 빵이나 식사를 겸한 그런 카페라면 단가가 높을 수는 있지만 마진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그리고 그런 게 들어갈수록 처음에 장비 구입비는 더 올라가고요. 카페 창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초기에 대출이 너무 많으면 심적 부담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세요. 카페 창업은 어지간하면은 대출 비율을 조금 20-30%대로 좀 적게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많은 상담과 만남을 통해서 창업을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요.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20대의 젊은 남자 사장님이셨어요. 사실은 저희 직원이었거든요. 직원이었는데 그 친구는 요리사예요. 요리 쪽에 있던 사람들이 요리 실력은 출중한데 자기 가게를 하면 거의 망하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 친구도 그거를 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직원으로 있으면서 조금 자신감도 갖게 되고 우리의 조언도 받게 되고 몇 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카페 창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 친구의 창업의 목적은 사장님이 되는 거였어요. 우리가 어디에 목적을 두느냐에 따라서 포인트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 친구는 젊기 때문에 저비용으로 그 열정을 부각시켜서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창업을 했고, 아담한 카페를 운영을 하다가 그거를 적당한 권리금을 받고 정리를 하고 커피 사업 쪽으로 뛰어들어서 자기처럼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을 컨설팅하는 그런 컨설턴트로서 지금은 활약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분은 주부셨는데 예전에는 활동적인 직업을 가진 그런 직업군이셨어요. 그랬는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그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졌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예전에 그 일로는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활동적이던 사람이 하루 종일 집에 머무니까 이게 약간 우울감 같은 그런 게 오고 자기가 너무 작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찾기 위한 그런 창업이었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근데 그분이 커피를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상상 속의 그 카페를 만들으셨어요. 예전에 그 열정을 다시 찾아서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본인이 워낙 커피를 좋아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손님들한테 좋은 커피, 맛있는 커피를 제대로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도 잘 제공을 하셔서 경력 단절에서 제2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도구로 카페 창업을 하셨는데 원하는 바를 창업을 통해서 이루었죠. 그리고 하나의 카페는 대안학교에 들어갔어요. 대안학교에 고등학생을 위한 그런 카페를 창업을 했는데요. 소규모 인원의 학교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 진학을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뭐 취업이나 어떤 자기만의 삶의 방식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연습할 그 단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조그마한 미술실을 카페로 개조를 해서 거기에서 세상과 소통하는 그런 목적으로 카페를 창업을 했었는데, 낯선 사람들과 대화도 참 많이 하고 그리고 친구들과 호흡을 맞추면서 일을 하고 친구들이 진짜 밝아졌어요. 그런 대안학교에 어른이 되어가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카페 창업을 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커플이 있었어요. 대학에서 만난 커플이었는데 남자친구가 장애도 있고 취업도 안 되고 하니까 부모님께 결혼 얘기를 못 꺼내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둘이서 같이 카페를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남자친구를 카페 사장으로 만들어줬는 거예요. 그렇게 둘이 같이 마음 맞춰서 카페를 운영해가는 모습에 부모님도 동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예쁘게 잘 운영을 하고 있고 서로 너무 사랑을 하고 있으니까 결혼 허락을 받아서 결혼까지 골인했는 그 카페 창업의 목적은 결혼이었겠죠.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살기 좋은 그런 농촌 마을로 꾸몄어요. 거기에서 수익 활동을 할 수 있는 카페와 식당을 지원을 해준 사업에 저희가 참여를 했었는데요. 이 마을 카페이기 때문에 서로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운영을 하면 좋겠다 막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는 장사꾼이잖아요. 이 가게가 그냥 넘보기에 좋은 게 아니고 수익이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익이 창출되는 모델로 그렇게 컨설팅을 해드렸거든요. 이게 공동
공동으로 운영을 하면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열정이 조금 떨어지세요. 그리고 처음에는 생각보다 수익이 많이 나지 않으니까 조금 소원해지기도 하고, 그 수익이 당장 나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그 마을 카페는 5년, 6년 정도 잘 운영을 하셨었거든요. 마을에도 꾸준하게 일정의 수익을 기부도 했고요. 이렇게 창업을 하시려는 이유들은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창업을 만약에 준비하고 계시고 조금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왜 창업을 하려고 하는가? 두 번째, 창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세 번째, 고객에게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가? 창업은 목적이 있어야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돼요. 목적 없이 그냥 가다가 보면 빨리 지칠 수가 있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는 그런 회의감과 슬럼프에 빠지기도 쉽거든요. 첫 번째 창업 목적을 달성했다면요, 그걸 이제 목표를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높은 방향, 아니면 더 넓은 방향, 아니면 더 깊은 방향, 목표를 수정을 해서 지치지 않고 계속 달려가는 이유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창업은 나를 위한 거기도 한데 고객을 위한 거예요. 가게를 차린다는 것은 내가 돈을 벌기 위해고, 내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창업을 했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무언가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편리함이랄지, 뭐 맛있는 음식이랄지, 좋은 공간이랄지, 어떤 혜택이랄지, 내가 창업을 통해서 고객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무엇인가, 고객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가를 정말 깊게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특히 이제 자아실현용 카페 창업 하시는 분들을 보면 가끔가다 이렇게 조금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이게 사장을 위한 카페인지 손님을 위한 카페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왜 창업을 하려고 하는지, 창업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그리고 고객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깊게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계속 바뀐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실은 제가 그랬거든요. 목표를 하나 설정을 해놨는데 어떤 이유와 그런 변수들로 통해서 목표가 달성을 못했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혼자 이제 스스로 상실감에 빠져서 내가 이걸 못 해냈단 말이야, 그런 생각에 자책을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책들을 읽고 많이 생각을 하고 경험을 하다가 보니까 목표는 상황에 따라서 계속 수정되어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수정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목표를 달성 못했다고 자책하지 마시고 더 나은 목표, 그리고 상황에 맞는 그런 목표를 재설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코로나가 터질 줄 누가 알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보통은 목표들이 흔들리셨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문제는 목표가 자꾸 바뀐다는 게 있는 게 아니고 목표가 없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 목적과 목표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창업을 하신다면 더 깊게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많은 시간과 자본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이 세 가지 질문의 답을 찾으셨다면요, 이제 세 가지 힘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자본력이겠죠. 창업을 하시려면 창업 자금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하잖아요. 점포도 얻어야 되고,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집기도 들러야 되고, 뭐 기술 전수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본력 필수고요. 두 번째,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잊고 계시는 게 있는데 체력이 꼭 받쳐줘야 돼요. 장사가 덜 되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제 속병이 막 생기세요. 두통 생기고 속병 생기고, 그리고 장사가 잘 되면요, 막 관절 아프시고 허리 아프시고 막 손목 나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체력 관리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 끝까지 성공 창업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포기하지 않을 정신력. 많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저를 막 흔들어요. 이거를 왜 계속 하고 있는지, 하지 마라, 이거보다 이게 낫다 막 흔들고, 주변에서 엄청 많은 그런 자극이 들어오거든요. 외부적인 자극, 그리고 스스로 내부적인 자극에서 흔들리지 않고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이 정신력, 정말 중요합니다. 이 정신력의 바탕이 되는 게 아까 그 세 가지 질문이겠죠.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찾았다면 아마 이 정신력은 크게 흔들리지 않으실 거예요.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방법론적인 거 말고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 두 가지가 건강과 멘탈이에요. 건강과 멘탈을 유지를 해야 어떤 방법론이 들어갔을 때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실행력도 생기는 것이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케이스도 있었고, 이런 이유로 창업을 하셨던 일들도 있었다, 이것을 알려드리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고 성공적인 창업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